4일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비전 없는 남 탓과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서 매우 지루하게 하시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란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 근데 탄압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의 재정 지출로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는 강달러 등 대외 변수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생필품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 지출을 여기에 연결해서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부의 쿠팡 제재가 미국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현재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대 야당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약에 그러한 미국 내부적인 어떤 로비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러한 외교적 자해야말로 그 로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꾸로 된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또 법 집행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쟁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나아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 사실은 원래는 보완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하나 이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틀째 날에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전화를 했으며, 이게 이틀째 날에 투표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적 과반수가 의결 정족수기 때문에 투표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 표시입니다. 사실상 투표를 안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투표를 안 했는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당의 당원 당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당헌당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2.3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이 합당의 명분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그 신뢰받는 갤럽과 MBS 등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최근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매우 높습니다. 지지가 자그마치 63%에 달합니다. 부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 더 볼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 뒷받침 이걸로 선거하면 필승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고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 MBS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가 반대한다. 28%가 찬성한다. 반대 훨씬 높습니다. 자, 일주일 있다가 MBS 반대가 44, 찬성이 29. 더 이게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건 MBS입니다. 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부울경도 한번 보세요. 부울경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울경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가지고 하면 이게 필승카드입니까? 필망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갤럽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갤럽을 보면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43이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불과 20%입니다.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서울의 유권자들이 이 합당으로 난리치고 또 합당으로 막 실무 협의하고 합당으로 공천 싸움하고 합당으로 지도부 구성이 돼서 합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 보겠습니다. 44가 반대, 22가 찬성. 2배가 넘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지방선거 필승카드냐.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20, 30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왜 안 좋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 여기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에서 다 박수치면서 전부 다 막 환호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 지지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지금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 3%, 수도권에서는 한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전에 그 안철수, 김한길 그때 합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쩔 수 없이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싸우고 지분 싸움하고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했습니다. 참패해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합당은 그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 2%, 3%하고 지금 60%의 대통령 지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이런 풍비박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박수 치면서 추진해도 실무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합당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선거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접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생각하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치개혁론자입니다. 이런 당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실용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황명성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